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가부장 문화의 해체가 시대적 흐름인데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대구 경북 남성들도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육아와 가사 분담 비율은 저조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실제 가사 분담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경제 참가율은 2014년 51.5%에서 지난해 56.3%로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북도 53.8%에서 57.2%로 3.4%포인트 높아졌지만 대구의 경우 50.8%에서 51.3%로 10년 새 고작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전국 통계는 2015년 44.2%에서 지난해 48%로 3.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대구는 42.1%에서 42.3%로 0.2%, 경북은 52%에서 52.3%로 0.3%포인트 늘어난 게 고작입니다. TK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실제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각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구 42.1%, 경북 47.9%로 10년 전보다 각각 9.1%와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대구 67.1%, 경북 62.7%로 10년 새 각각 27.5%가 19.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었더니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18%, 경북 20.2%에 불과하고 아내가 가사를 주도하는 비율이 대구 79.8%, 경북은 77.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대구 5.3%, 경북은 3.1%포인트 낮고 아내가 가사를 주도한다는 비율은 대구 6.4%, 경북은 3.7%포인트 높습니다.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도 대구는 여성이 2시간 51분으로 남성의 59분보다 1시간 52분 많고 경북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3시간 1분으로 남성보다 2시간 1분 많습니다. 대구 경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보다 대략 6에서 7%포인트가량 높아진 6.5에서 7.2%인 반면 대구 경북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4% 수준으로 남성보다 2배 많은 15%가량 높아졌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고도 분석하는데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한 복숭아밭. 나무가 한껏 자라 열매를 더 맺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장주는 새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언제 이곳에서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는 보통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공항 건립으로 1, 2년 키운 나무를 곧바로 없애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복숭나무가 오래돼서 갱신이 안 돼요. 갱신 왜 안 하세요? 해야지요. 갱신 하려니까 공항 때문에 못합니다. 공항 이전 예정지 일대 주민들은 집을 고치거나 시설을 손보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대구시가 공항과 관련한 예산을 새로 구상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공항이 들어오긴 하는 건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어보면은 해도 된다 그러는 데 있고 여 물어보면 하면 안 된다 그러는 데 있고 공지가 왔어요. 유인물로. 하우스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허락을 맡아라 그래요. 동네 주민들은 캐요. 내 죽을 때까지 비행기 뜨겠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공항을 한다고 지금 욕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했어요. 지난해 9월 대구시는 24년 연말까지 예산과 관련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더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단독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시장의 조기 퇴진에 정권 교체까지 이어져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뒤에 추가적인 어떤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모두 아시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이게 지금 군공항도 같은 이전이기 때문에 군 주시설이다 보니까 국가가 조금 나서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9일 토론회를 열어 대구 경북 신공항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신공항 건립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뚜렷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주민들의 속은 오늘도 타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원과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해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교육청과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방학 중 임금 지급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동자들이 대구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기본급마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각종 수당까지 차이가 나면서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조가 밝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수준을 보면 근속수당과 각종 상여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 주는 각종 수당의 경우 비정규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59만 원 차이를 보이던 것에서 올해는 8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것은 근속수당에 있어서 정규직에 반틈도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8명의 폐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 폐암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임금 체계를 바꿔달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비정규직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집단 임금 교섭에 돌입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와 조리 실무원 등은 방학이 되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입니다. 급식비도 수당도 전부 다 일수로 나누기를 해서 학교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임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이라도 본인의 의사 없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근무를 못하는 경우니까 휴업수당이라도.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안이 도출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급식의 질에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조와 교육당국이 서로의 입장을 좁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치운다는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 이동 이야기인데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유지까지 청소하며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화단. 나무가 우거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곳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청소에 나섰습니다. 화단에서는 테이블 상판과 폐목재처럼 비교적 부피가 큰 폐기물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버린 못 쓰는 장판, 청소할 때 쓰는 큰 빗자루도 켜켜이 쌓인 나뭇잎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시장하여 시장을 사무실서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러 오면서
오며 가면서 보니까 여기 좀 많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면 우리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량의 폐기물과 쓰레기가 나온 화단은 누군가가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언제 청소를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유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성 이동 주민들은 사유지와 자투리 땅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내가 항상 방제단을 하니까 늘 하나라도 또 좀 살펴보게 되고 먼저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무관심 속에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한 화단이나 담장 주변이 도시 미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월성 이동 주민들은 건물주나 상가 상인들에게 책임 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경 정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주 배경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수업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개인 시간을 쪼개서 외국어를 배우고 직접 한국어 교육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교실에서 또박또박 단어를 따라 읽습니다. 그 곁에서 발음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건 수년째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온 정유리 교사입니다. 첫 발령지에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만난 정 교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스스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칭찬만 러시아어로 좀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애들한테 해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개인 시간을 활용해 외국어를 배우며 아이들과 소통 거리를 좁혔습니다. 교과서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어려운 단어는 그림이나 동작으로 풀어내는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만들어 온 지도 6년째. 아이들이 제가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학교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생들도 와서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하거든요. 정 교사의 수업은 이제 교실을 넘어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알려준다면 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국어가 익숙해지면서 수업에도 자신감을 얻는 아이들. 정 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우리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한국어에 대한 뭔가 이런 동기부여를 끊이지 않도록 제가 좀 열심히 돕고 싶고 한 교사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누적 조회수 3억 회 가까이를 기록하고 역대 1위를 차지한 K-팝 데몬 헌터스. K-팝 아이돌이 악령과 싸우는 독특한 테마 이야기로 한국 문화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모두 한국의 전통 무기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4인검도 등장해 화제입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K-팝 가수지만 밤에는 퇴마사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룬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 중 리더인 루미가 사용하는 검은 조선시대 왕실의 검인 사인검입니다. 당시 사인검은 전투용이 아닌 귀신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검날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28개의 별자리와 주역의 8괴를 설명하는 27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담금질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용맹한 호랑이의 힘을 담기 위해 12년에 한 번 호랑이의 기운이 모두 겹치는 단 2시간 동안에만 뜨거운 겁날을 두드리고 식히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담금질이라는 그 행위를 잘 했나 안 했나, 정성스럽게 잘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하지. 여기에 분양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여기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소로 치장해서 그게 사인검은 아니에요. 조선 태조 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사인검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데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드는 만큼 흉년 등으로 백성들이 힘들 때는 신하들이 제작을 금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4번 겹치는 시기에 담금질한 사인검과 비교하면 제작의 기회가 더 많은 삼인검도 있는데 이름 그대로 호랑이의 기운이 3번 겹치는 시기에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회를 봐서 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선조들이 그 얼마나 그 깊은 뜻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살아서 칼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30여 점의 조선시대 사인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고궁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998년과 2010년, 2022년까지 3차례 제작에 나선 이상선 장인 등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전시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회원들이 직접 그린 작품마다 고립을 넘어 가족,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5년 전국 장애인 미술 공모전 수상작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하영강 회원이 산과 호수 그리고 세상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지연 회원의 회화 작품 아름다움은 서로 다르지만 틀리지 않고 서로 비슷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구기모 회원의 작품 숲속의 큰 나무는 자연의 공기를 느끼며 우거진 숲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마음의 쉼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성을 다해 나무를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입니다. 함께하는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2025년 특별전시 다음달을 갤러리 코파에서 열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 다음달은 마음을 담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지역 공동체에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마다 나보다는 가족, 이웃,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고립보다는 소통과 연결을 지향하는 이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주 2회씩 꾸준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완성하며 회복과 재활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응원과 위로가 담긴 릴레이 메시지를 남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선 일상에서 버려지는 천과 가죽틀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업사이클 작품도 선보이고 관람객도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구성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달성군 비사업용 차량 무상 점검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농협 달성유통센터 2층 주차장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점검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 달성군지회 소속 전문 정비원들이 제동장치와 엔진,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오일과 냉각수, 워셔액을 보충해 줍니다.
전구와 와이퍼 교환도 가능하며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2025 대구 웨딩 페스티벌이 12일부터 14일까지 대봉동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메인 행사장인 김광석 길에선 포토존과 포토부스, 뷰티 특별관, 웨딩 토크 콘서트, 티셔츠 프린팅, 키링 만들기 체험 등의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또 대봉동 웨딩거리와 김광석길 일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탬프 투어가 진행됐고 결혼 퀴즈쇼, 프로포즈 사연이 방송되는 따따블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개명대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 인원 4,110명에 지원 인원 33,330명으로 평균 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쟁률 6.53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3,56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 사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철학과가 31.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고 의예과가 30.6대 1, 약학부 23대 1, 사회복지학과 2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달서구 이곡이동에서 찾아가는 달구벌 건강조치의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복지통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및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제1고등학교는 50년 된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교육부 지원금 237억 원을 활용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재난위험시설로 한정된 기존 건물을 대체하게 됩니다. 달성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30명을 대상으로 10주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조일회씩 진행되는 본 과정에서는 귀농귀촌 전략, 원예 재배 기술 및 토양 이해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실용적인 주제들이 다뤄집니다. 대구시는 16일부터 2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시민들은 동물 등록을 완료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지성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시술비 3,000원을 지불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